그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행정적인 사업을 하신 거. 전시행정적인 중랑천을 따라서 한참 뛰다 보면 한강과 접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제가 외국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그때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제대로만 하면 좋습니다. 이 LH 사건의 원인과 배경, 과연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후 처리 과정 뭐 두 분께서 다 보셨을 텐데 이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현 정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후 처리 과정과 분노 유발 요인이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해서 미리 막질 못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LH 직원들 뒤에는 늘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있습니다. 추측이지만 집권당 국회의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연루됐다는 것도 나왔고, 아마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면 속속 정치권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사후 수습입니다.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손발을 묶어놓고, 그리고 국토부, 제일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주축이 돼서 조사라는 걸 먼저 하는 동안에 이미 증거는 다 인멸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 하나입니다. 여러 번 삽질하는 것보다 검찰이 포클레인으로 떠내면 될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검찰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빌미로 한 이 정부의 이러한 행태,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에게 주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권에게 던지는 그런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제가 여쭤볼 텐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이 지면 저는 대한민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서로 공통으로 선대위원회를 조직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저희 두 후보가 소명의식을 느껴야 할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서울의 경쟁력은 추락했고 시민들의 삶은 많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셨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시정을 펼침으로써 저렇게 일도 잘하고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때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정권을 탈환해오는 게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게 이 교육 격차입니다. 강남 지역의 교육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혹시 강남, 비강남 지역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생각해둔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립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시립 학교요? 네, 그럼요. 시립에서 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일제 방과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방과 또한 학교는 지금도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과후 학교를 위한 별도의 시립학교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5시 정도에 마치는데 보통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7시, 8시까지 그렇게 돼야지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시간을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육도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거기에 필요한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는 회화 위주의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더 좋은 그런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그것을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실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구상했던 것은 인강의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가 시행하고 있는 인강, 인터넷 강의죠. 정말 유명한 학원 강사님들, 모두 부러워하는 학원 강사님들, 이런 분들을 강남구에서 초빙을 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서울시가 인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학년별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충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마다, 지역마다 또 공사립 학교에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을 이 인강으로서 보충해 드린다면 강남이나 비강남 지역에 전혀 차별이 없는 똑같은 교육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정말 차별받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 콘텐츠를 접촉할 수 있다. 접하면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무상급식 문제는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줄 돈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과후 학교나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 같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공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서 교육 사다리를 만들므로써 교육 복지를 실현해내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주장을 폈던 거죠. 그러면 아직도 부자 무상급식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자 무상급식은 저는 큰 틀에서 모든 복지가 다 부자를 위한 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원칙이고요. 다만 무상급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특히 초중고등학교가 다 실시가 되는데 굳이 그거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꼭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고 어저께도 비전토론. 만약에 여기서 단일 후보가 되셔서 시장이 되시면 우리 당과 합당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먼저 후보가 되시면, 그 단일 후보가 되시면 우리 당과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 중심으로 공동선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천상 김종인 현 비대위원장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저께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그걸 좀 넘어서서 옹고집이시다. 상황이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감정을 자제하시지 못하는 표현을 쓰셨던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그 조직과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동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또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LH 사태도 그렇고 청렴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제 임기 중에 부패와 뇌물의 온상이라고 별칭이 있었던 복마전 서울시라는 말이 말끔히 사라질 정도로 청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솔선수범한 덕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 그 임기 중에 청렴도 그래프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만년 꼴등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만년 청렴도 하위였는데 제 임기 중에 이렇게 1등을 2번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철수 후보께 서울시 조직을 이게 다시 또 성적이 많이 내려갔어요. 최하위로. 박원순 시정 말기에 최하위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다시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 보관을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제도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래서 이런 일로 기소가 되면 일단 업무 정지시키고 실형이면
바로 파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및 보상 시스템입니다. 사실 아무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지키거나 말거나 나한테 뭐가 사실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게 없으면 또 평가의 차이가 없으면 그걸 잘 지키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그 제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와 더 좋은 인센티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휴가를 더 보낸다든지 또는 그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심재단이라는 공약을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공약 자체는 뭐 전 찬성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공약인데 혹시 서울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이 두 기구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오부모님 공약을 보면서 서울 신보를 통해서 사무 대출을 하겠다고 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저는 이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지원은 찬성은 하는데 서류를 안 받겠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그 퍼퓰리즘에 속합니다. 그 부분은 오해십니다. 서류를 안 받겠다는 게요. 무슨 뭐 구비서류 일체 없이 그냥 무조건 보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렇게 시간을 뺏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 돈이 급해서 찾아오신 소상공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이 알아서 그 서류 필요한 것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 뜻이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그때- 풀어 썼죠. 그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 행정적인 사업을 하신 거고요. 한강 르네상스 전시행정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또- 르네상스 지금 한강변에 많은 분들이 나가서 텐트 치고 즐기고 하는 그게 왜 전시행정입니까? 중랑천을 따라서 한참 뛰다 보면 아마 거의 한 20km 뛰다 보면 한강과 접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제가 외국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한강 르네상스 말씀하셨는데 전시 행정적인 사업 한강 르네상스 전시성이라고 그러시면서 한강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시성 사업 아니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한강 르네상스 제대로만 하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저희 두 후보 굳게 약속했습니다. 꼭 단일화 이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의힘 실망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시면서도 저희 당을 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서 그 벽을 넘어서서 본선에 가서 박영선 후보 이겨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고동치는, 그래서 국제경쟁력 1위의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어저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